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탈한국 7편으로 여가와 저녁, 주말이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연구원이나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험실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좀 딜레마에 빠졌던 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주말이나 저녁도 없이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잦은 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그 같이 좀 모여서 그러는 팀 빌딩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가와 저녁 주말이 있는 삶은 없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에랑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여가와 저녁 라이프 워크 밸런스가 좀 맞았다는 겁니다. 물론 초반에 좀 자리 잡느라고 뭐 제가 잡이 여러 개 있어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HR (Human Resources Manager로) 그렇게 저기 그 법령이라든지 그다음 회사 규정, 그다음에 뭐 그런 휴가 관리, 뭐 포상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리들을 하면서 느꼈던 양 나라의 그 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노동법은, 미국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Fair Labor Standard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Fair Labor 스탠다드 액트는 미국의 연방법이고요. 그 미국의 연방법에 따르면 그 8일에 이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방에 적용되는 법이고, 이제 스테이트는 뭐 제가 일을 했던 그 미시간, 오하이오, 그다음에 캔자스 요런 요 세 주는 각 주에 또 다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8월 현재 미시간의 그 최저 임금은 9불 65센트입니다. 9불 65센트고요. 그다음에 오하이오의 최저 임금은 8불 70센트고, 연방법에 따라서 이제 연방법의 최저 임금은 7불 25센트예요. 그래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 저기 비즈니스의 소득이 아니고 이제 그 매출이 30만 5천 불이 넘어갈 경우에는 오하이오의 그 베이직 미니멈 레이트, 그러니까 8불 70센트를 적용을 받아야 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7불 25센트를 줘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비야 베케이션 페이하고 이제 헐리데이 페이, 그러니까 이제 뭐 명절비라는 것을 이제 일을 안 해도 이제 돈이 페이되는 그런 걸 주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헐리데이 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require payment for time not worked, such as vacation or holidays, federal or otherwise. These benefits are generally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So 이 그 Fair Labor Standard Act에는 이 강제로 이제 그 헐리데이 페이를 이제 명절비를 줘야, 그러니까 공휴일비를 줘야 될 이유가 이제 없고, 이제 그 고용주와 이제 직원 간의 협약에 따라서 이제 그걸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페이는 40시간이 넘으면 줘야 됩니다. 40시간이 넘으면 이제 1.5배를 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he fair labor does not require overtime pay for work on Saturday, Sunday, holidays, on regular day of rest, unless overtime hours are worked on such days. 그러니까 이제 그 일요일에 일을 하든지 토요일에 일을 하든지 공휴일에 일을 하든지 1.5배를 줘야 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주에 40시간이 넘으면은 이제 1.5배를 주게 돼 있다는 게 이제 연방법으로 적용이 돼 있고요. 그다음 vacation leave라고 돼 있어 The Fair Labor Standard Act does not require payment for time not worked, such as vacation, sick leave, or federal or other holidays. These benefits are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s. 이거는 역시 그 휴가라든지 그 병가라든지 그런 이제 헐리데이에 일을 안 하면 돈을 받을 뭐 강제 조항은 없고요. 이제 그 노사 간의 협약으로 이제 그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severance pay는 이제 그 퇴직금인데요. The severance pay is often granted to employee upon termination of employment. It's usually based on length of employment for which our employee is eligible upon termination. There is no requirement of Fair Labor Standards Act for severance pay. Severance pay is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employee. The Employment Benefit Security Administration may be able to assist an employee who did not receive severance benefit under the employer-sponsored plan. Please contact EBSA if you have any questions. 그러니까 퇴직금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잘랐다고 해서 뭐 그거를 이제 돈을 줘야 될 뭐 그런 의무 사항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게 미국 노동법이고요.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해서 프로핏을 내기 굉장히 유리한 방법 이제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노동법이고요. 이렇게 많은 그 강제 사항도 없고 이제 노사 간의 협약으로 이렇게 그 규정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소를 할 때도 이제 뭐 변호사를 사서 자기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기면 그 변호사비 활용하고 이제 소송비를 다 이기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변호사를 살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미국하고 캐나다 공휴일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살았던 그 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 있었던 공휴일이 이제 점점 이제 기억에서 잊어버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8개의 공휴일이 있고요. 캐나다는 이제 9개에서 10개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이어스 데이 1월 1일,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1월 20일, 그다음에 메모리얼 데이 5월 25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프라이데이 줄라이 3, 그러니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토요일이라서 이제 금요일 날 잡았고요. 레이버 데이는 먼데이 세프템버 7th, 베테런스 데이 11월 11일, 땡스기빙 11월 26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그 공휴일 날 일을 안 해도 이제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는 거죠. 회사가 뭐 주면 주는 겁니다. 퍼블릭 헐리데이는 이제 2020년이 이제 여기는 캐나다 퍼블릭 헐리데이고요. 1월 2일, 1일, 그다음에 패밀리 데이 캐나다 이거는 온타리오 주하고 이제 몇몇 주는 이거를 적용이 됩니다. 2월 17일 공휴일, 굿 프라이데이 4월 10일, 그다음 빅토리아 데이 5월 18일, 캐나다 데이 7월 1일, 그다음에 심코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빅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옵셔널이고요. 8월 3일 월요일 휴일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고 안 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버 데이는 이제 미국과 똑같이 9월 7일, 생스기빙은 미국이 캐나다가 한 달이 이제 더 빨라요. 그래서 10월 12일 크리스마스 데이하고 이제 12월 25일 박싱 데이가 토요일이니까 다시 월요일 날 넘어가서 12월 28일 이렇게 돼서 캐나다 공휴일 이렇게 있습니다. 캐나다 공휴일의 특징은 캐나다 공휴일은 쉬면은 돈을 받는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한 그 직전에 4주의 평균을 20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 5일 일한다고 보면 20으로 나누면 자기가 그전 먼스에 그 월에 그 일을 뭐 만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루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휴일 날 일한 날은 무조건 1.5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되는 캐나다 공휴일비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공휴일 날 일한 그 8시간을 합치면 이제 그 공휴일 날 일단 8시간 일했다 그러면 뭐 2.5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캐나다 노동법을 이제 온타리오를 잠깐 보시면 지금 미니멈 웨이지는 14불인데요. 9월 30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이후부터 14불 25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미니멈 웨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13.4불로 되어 있고요. 퍼블릭 데이 9일은 모두 이제 쉬는 거고요. 베케이션은 캐나다는의 특징인데요. 무조건 하루를 일해도 편의점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온타리오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더라도 베케이션 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케이션 페이는 4%, 그러니까 1년을 52주로 할 때 거기서 2이면은 2주를 쉰다고 그러면 2 나누기 이제 52,
한번 해볼게요. 2 나누기 51을 한번 해보면 대략 3.846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4%로 잡고 이제 그 휴가비를 이제 40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일했으면 14불씩 40시간 560불이잖아요. 560불에 이제 4%를 하면 22.4불을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적립을 해서 내가 이제 휴가를 갈 때 이제 이 돈을 이제 페이먼트로 내면 이제 일 시간제 같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휴가비를 적립했던 거를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유급 휴가가 되는 거가 되고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이게 4%에서 2주에서 3주치 유급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어떤 직종, 파트타임, 풀타임, 뭐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이제 4%는 이제 5년까지, 5년 이후는 이제 6%를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뭐 회사에 따라서 뭐 제가 일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 지나면 뭐 8%,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20년이 지나면 뭐 어떤 사람은 10% 이런 식으로 휴가가 이제 4주에서 5주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그만큼 휴가비를 유급 휴가를 많이 준다는 뭐 그런 거는 이제 기업 회사 간의 협약이고요. 기본적으로 온타리오에서 보정하는 거는 이제 5년까지 이제 4%, 5년에서 10년까지 6%를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터미네이션 페이가 있는데요. 아까 미국의 페어 레이블 스탠더드 액트 보셨지만 회사가 이제 그 고용인을 자르게 되면 그렇게 돈을 줘야 될 뭐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미만은 이 1주치, 3개월에서 수습 기간이 지나고 3개월에서 1년까지는 1주치, 1년에서 3년은 2주, 3년에서 4주는 3주, 4년에서 5주는 4주, 8년 이상은 8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 이제 본인의 잘못 없이 뭐 이렇게 그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해고를 해야 될 경우, 뭐 회사가 뭐 이렇게 딜리전스가 슬로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 잡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주에 해당되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6년 이상 7년 미만을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정리 해고를 당하는데, 이제 그렇게 잡이 없어져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당장 나가야 되면은 6주치를 주고, 아니면은 이제 6주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잡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을 6주 전에 이제 노티를 공지를 해주던지, 아니면 6주치를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남는 공지만 하고 거기에 맞는 돈을 이제 주던지 해야 이제 노동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이제 2주치의 이제 노티스나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이오프 당했을 때 캐나다에서는 1주가 지나면 자기가 이제 번 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만 8, 뭐 4천, 5천 이상 번 거는 이제 55%가 적용 안 되지 않고 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만 불을 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5만 4천 불에 해당되는 55%만 이제 실업급여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는 이렇게 이제 그 해고 통지라든지 해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약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정부에서 7번, 그러니까 뭐 세전 2,000달러씩 7번의 그 돈을 나눠 이제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매달 2,000불씩 이제 한 달에 인컴이 1,000불 이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작년에 이제 5,000불 이상 벌었고 그런 사람들은 2,000달러씩 이제 7번을 14,000불에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페이는 퇴직금인데요. 해고비하고 퇴직금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페이는 일단은 첫 번째는 크로스 인컴이 1년에 25억, 그러니까 2.5 밀리언이 되는 페이롤이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이제 사업장의 경우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클로즈 되거나 이제 partially closed 됐을 경우에 이제 세브란스 페이가 적용이 되고요. 1년을 일주로 쳐서 최대 26주까지, 그 다음에 그 개월, 예를 들면 6월 달에 입사한 엑스트라가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5년 근무했다 그러면 5년 6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5.6 주치에 해당되는 그런 5.5 주치에 해당되는 그런 해고비 이제 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년 이제 50인 이상 또는 이 2.5 밀리언의 사업장에서 5년을 일을 하고 이제 정리해고를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 5주 플러스 5주 5.6 그러니까 10.6 주치에 대한 그런 그 해고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 노동법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1년 주행의 병가 3일, 1년 주에 장례에 관련 브리브먼트라고 하고요. 이게 이틀. 그다음에 1년 중에 이제 그 패밀리 이머전시 3일. 그래서 3, 2, 3 더하면 최대 8일을 이렇게 그 휴가를 제외하고 8일을 이제 응급 데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가족을 간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8주까지 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중에 배우자 혹은 자녀의 중병 간병은 어른은 17주, 자녀는 이제 1년에 37주. 그다음에 가족이 유고식에 이제 크리티컬 케어 그럴 경우에 이제 돌봄 휴가는 28주가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maternity and parental leave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저기 그 출산했을 때 그 출산 휴가를 나가는 건데 출산 휴가에서 매터니티 베네핏은 15주. 그래서 이제 15주 동안 그 출산 휴가를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육아 휴가는 35주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주까지 이렇게 그 출산 휴가를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뭐 아프거나 여기서 이제 뭐 컴플리케이션 뭐 그런 아이가 좀 아프거나 좀 그런 본인이 아프거나 이제 그런 휴가를 이제 합쳤을 때 최대 이제 61주까지 이제 1년이 52주니까 61주까지 이렇게 휴가를 그러니까 출산 산모 휴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5주만 저기 뭐냐 엄마가 쓰고 35주는 또 아빠가 쓰거나 이제 엄마랑 아빠랑 혼합해서 쓰거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잡이 프로텍트 된 거고요. 뭐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 국가에서 55%를 이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보통 이제 50주를 가는데요. 50주 가고 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 받으면서 그 자기가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로 그대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기 여기 그런 게 이제 매터니티 페어렌탈 출산 육아 휴가가 빠져서 제가 거기다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 기증 병가는 13주.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예비군이 이제 캐나다 암드 포스 뭐 캐나디안 포시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이 되면은 이제 그 예비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비군 복무를 1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예비군을 하고 1년 중에 6개월까지 이제 예비군으로 나갈 수 있고 이제 캐나다 군인의 예비군 복무를 이유로 직장에서 이 사람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 캐나다 예비군인 경우에 그 예비 복무를 1년 중 6개월을 할 수가 있고요. 범죄에 관련돼서 이제 뭐 유괴를 당했다거나 유기를 당해서 아이가 죽었다거나 이제 실종됐을 때 1년, 2년씩 이제 휴가를 낼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실업 급여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성범죄 관련도 이제 15주 이내에 10일을 휴가를 낼 수가 있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쉬는 시간은 3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였습니다. 캐나다 안전관리법 제50조항에 보면 Under Section 50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e workers are protected from reprisal. Reprisal이라는 게 이제 그 보복이거든요. 보복. This means your employee is not allowed to fire and threaten to fire you, suspend or discipline to you, or threaten to do so, immediate or coerce you, including, for example, bullying or strongly encouraging you not to report, impose any penalty upon you, including, for example, transferring you to another position, shift or work location, reducing or changing your hours, or denying your raise, benefit,
that you are entitled to. 그러니까 한국의 회사에서 이제 뭐 이런 안전 이슈로 이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뭐 저 사람을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정근을 보낸다든지 아주 불이익에 있게 하는 그 안전 관련 이슈를 제기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뭐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가 되고요. 해고나 위협을 할 인사 경고를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산재관리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 이제 85%를 이제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산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복직이나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이제 1년 내내 이제 해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안전관리법이고요. 상당히 보장이 잘 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친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직원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고 싶을 때 나라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를 대줍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나 이제 그 법무사를 대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리밍턴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하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20%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92 캐롤라이나 우드 크레센트, 이게 두 집이 하나씩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이게 방은 3개, 그다음 화장실 3개 있는 좀 약간 큰 주택입니다. 이게 지금 48만 9,900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신축 주택입니다. 그리고 나인 서머사이드 애비뉴는 이거는 이제 방이 2개 있는 그 집인 이제 싱글 하우스인데 이제 지하실은 이제 피니시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10만 불에서 12만 불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집이 이제 48만 9,900, 보통 한 40만 불에 이제 베이스먼트를 피니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단 많이 집값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통 한 50에서 55만 불 정도 코로나 전에 했었는데 이게 63만 9,900으로 올랐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리밍턴은 아무래도 농장이나 제조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아서 이렇게 집이 모자라고 진짜 집을 신축을 하면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63만 9,900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집값은 비싼 편이고요. 만약에 이제 한 20년, 30년 된 집을 이제 산다고 봤을 때 한 10만 불에서 한 12만 불 정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킹이나 캠핑인데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포인필리 내셔널 파크라고 있어서 그다음에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카약이라든지 뭐 하이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트레일, 그다음에 뭐 파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리밍턴 이 인근에는 그 캠핑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투전 우드 캠프그라운드, RV 파킹 있고요. 그다음 레이저 레이크, 파크 브리지, 커리지 앤 RV 리조트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코브가 있고 위틀리 프로빈셜 파킹 있고 포인필리 내셔널 파크에 텐틱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 파킹도 있고요. 플레전트 밸리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6군데를 다 가서 캠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15분, 10분, 15분 내외에 그 캠핑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웃도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밍턴은 이제 와일드 터키, 그러니까 야생 칠면조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을에는 또 꿩 사냥들을 이제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웃도어로 굉장히 또 유명한 동네가 또 리밍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열 마리 게이밍 라이센스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10마리까지 이제 그 꿩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터키는 이제 2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이 이제 와일드 터키 시즌이고,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뭐 4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칠면조를 잡으러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호텔이 다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도어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약하고 보트가 있는데, 일단은 카약하고 보트는 이제
포인필리 내셔널 파크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에 20불, 그다음에 이제 그 절반에 45불 해가지고 이렇게 카약을 즐길 수가 있고요. 뭐 카누도 이렇게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트를 이제 본인들이 소유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볼트 스마트 라이선스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볼트 스마트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라이선스를 따셔가지고 이제 보트를 자동차 등록하듯이 이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리밍턴에 보시면 이제 저희 집에서 한 3분 4분 거리에 골프장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또 건너편에 카트 타는 그 자동차 레이싱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텐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안에 이제 그 오두막집처럼 이런 캠핑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필리 아일랜드 2 이게 있는데, 이거는 페리예요, 페리. 그래서 자동차 보통 한 2, 30대씩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여기 그 온타리오 최남단의 그 필리 아일랜드 섬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의 샌더스키까지 자기 차를 이제 싣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배가 있을 경우에 그 배를 정박하는 정박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즌에 이제 한 800불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트나 이제 그런 카누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 큰 배들, 이제 그런 요트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정박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800불 시즈널로 이제 터키지 피가 이제 15에서 18푸트짜리는 그렇고요. 50피트가 넘으면 이제 1피트당 61불을 내야 되니까 60 곱하기 50 하면은 뭐 3,000불까지 이렇게 뭐 돈이 나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가 있는 생활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려고 그러면 저의 연락처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보장하는 노동법 보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연금이 잘 자리를 잡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부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비교했던 이유는 제가 두 나라에서 전부 다 이런 HR 매니지먼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가, 미국에서 미국 가면 돈을 더 많이 준다는데 뭐 매니저 한 뭐 10만 불 받는 사람이 미국 가서 14만 불 받을 수 있는데, 뭐 회사가 어려워서 바로 잘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직장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돈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업급여 이제 훨씬 조금 받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캐나다에서 그냥 좀 안정적으로, 좀 돈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부분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캐나다 은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미국과 캐나다의 은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